인성을 이렇게 일간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동정론을 얘기하는 건 명의 동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명의 동정. 항상 명을 볼 때는 명 전체 기준으로도 봐야 되고 일간 중심에서도 봐야 되고, 그 명의 일간이 아닌 명의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걸 용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주의 핵심적인 것, 이걸 용신이라고 하는데, 그 용신 기준에서의 동정, 이거 다 각각 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주 딱 봤는데 오행으로 목이 많고 거기에 금이 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미 동적인 명이잖아요. 그죠? 그냥 명 자체가. 그러면 금극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 게 수 쪽으로 운이 간다든지 화 쪽으로 운이 간다든지 하는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동정의 패턴이라든지 성향들을 또 달리 보셔야 되겠죠. 자, 일간 중심, 이걸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세요. 그럼 일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성을 만나면은 정적이에요. 인성은 에너지를 이렇게 하죠. 흡수해요. 일간 기준으로 보면은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밖에 있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겠죠. 그럼 인성이 많다. 인성이 많다는 건 인성 자체가 동했다는 뜻이에요. 인성 기준으로 보면은, 인성을 기준으로 보면 인성에 비겁이 많은 거잖아요. 그건 비겁이 많은 건 다 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일간 기준으로 인성으로 에너지가 작용한다면 일간은 자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에너지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형식이 더 강하다는 뜻이죠. 그럼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일간 기준에서는 정적인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성에 의해서 동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한번 움직이면 움직이는 에너지의 진폭은 크지만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인성이에요. 그런데 인성 기준에서 보면은 일간을 생하는 거잖아요. 일간을 생하는 거니까 인성의 에너지가 동하는 거죠. 이걸 일간이 아닌 비겁으로 연결하면은, 인성은 비겁을 만나면은 자기 에너지를 내보내겠죠. 자, 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간이 식상을 만났다. 그럼 일간이 동한 거죠. 그잖아요. 일간이 동한 거잖아요. 식상이 재성을 만났다. 식상이 동한 거잖아요. 여기에 기본적 구조는 우리가 얘기한 주체를 놓고, 나라고 하는 주체를 놓고 나의 에너지가 출디는가, 나의 에너지가 입디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나한테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나갈 때까지는 정적 형태를 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에 인성이 많은 명은 인성이 앞뒤로 있다. 이러면은 이미 뭐예요? 뭘 할 때 받아들여서 내보내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 이 앞에 이렇게 물건, 어떤 물이 있어요.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인성적 시각이면은 이 사물을 바라볼 때 그게 어떻게 생겼다, 모양이 어떻다, 이것보다 저 물건의 의미는 뭘까,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식상적 시각으로 보면은 그냥 그 물건이 네모나다, 빨갛다, 이런 것이 먼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바로 보이는 상태에서 활용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다 지금 현상화되어 있는 상태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오래된 무슨 상자, 작은 상자, 목합, 이 상자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상자를 가지고 자기 다른 걸 뭘 만드는데 그냥 장식으로 썼어요. 뜯어가지고. 근데 할아버지가 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죠. 그거 자기가 아주 귀중하게 여기던 자기 아버지의 것인 것인데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식상이 할 때는 그런 의미가 배제돼요.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에 바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인성적 의미, 그잖아요. 상징, 뭐 이런 게 붙어 있는데 그 허접한 물건이 그런 상징을 배제하면 그냥 허접한 물건일 뿐이죠. 근데 인성은 그렇게 안 본다고요. 인성은 뭘 본다고요? 그 안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나 상징을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두 개의 축에 의해서 동정이 생겨요. 사물을 관찰하고 행동 양식이 형성되고 무엇을 할까 판단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인식하는 인식 구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소시르가 얘기한 기의와 기표, 시니피앙, 시니피에 뭐 이런 아주 이상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뭘 보고 의미가 어떠냐.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냥 말은 말 그 자체. 말 그 자체. 내가 이렇게 나무라고 썼어요. 그러면 나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나무라고 하는 게 나무구나. 근데 이 나무라고 하는 한글의 표기에 묻어있는 의미를 모르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거의 형식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는 않아요. 식상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식상만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경험하고 축적된 게 있으니까 그 안의 것이 밖으로 나가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식상적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내가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동적 요소가 있다고 했죠. 이 동적 요소는 뭐예요? 나의 내부적 동적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 안, 나의 밖에, 요 기준의 밖이라고 하는 영역, 여기는 관이에요, 관의 영역이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이 관의 영역을 끌고 들어오는 것, 이게 인성이라고요. 그 관의 영역을 내가 인식해서 내 걸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 밖의 상황들, 움직이는 것, 시스템을 흡수하는 것, 그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발달된 명들은 받아들이는 거에 익숙하다고요. 식상이 발달된 명은 저항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자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게 익숙한 거죠. 자, 사주에 관이 발달돼 있어요. 어떤 명이에요? 외적 동이 발달된 명이에요. 사주에 식상이 발달돼 있어요. 내적 동이 발달된 거예요. 제가 내적이라는 건 개인적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적이라는 건 사회적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하는 기준이나 영역이 또 달라지겠죠. 그럼 인성은 그렇게 외적으로 움직이는 걸 인식해서 내 걸로 소화해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참고 견딘다. 어떻게 될 때까지. 그걸 완전히 인식할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식상을 쓰는 명은 앞에 보이는 거에 또는 내 마음이 동하는 거에 에너지가 발현돼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동동거리죠.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 밸런스가 맞으면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 뜻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형식의 언어를 쓸 때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미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식상에 인성이 붙지 않으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오해하죠. 그래서 말을 잘못해서 구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안배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일간 기준으로 인성을 본다는 건 당연히 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인성을 다 소화해야 움직여요. 이 상태로 통하지 않아요. 일간이 인성이 힘이 있게 돼 있다. 자, 그냥 가장 단순하게 보자고요. 일지 인성. 일지에 인성을 두고 있는, 그죠? 어느 쪽이 더 동이 강해요?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일주만 얘기한다면 이쪽이 더 동적이에요. 을목은 수를 쓸 때 어떻게 쓴다고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 목생, 화나, 목극, 토의 필요로 한 만큼 수를 끌어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수를 끌어서 쓰려고 하죠. 수를 다 소화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소화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공부를 하겠죠. 을해일주. 다양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공부. 아주 많은 저변이 깔려 있어요. 여기 툭 치면은 툭 튀어나와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무엇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할 때 생겨요. 지속적으로 할 때. 여기는 소화한 다음에 목국토하든지 목생화한다. 이쪽이 더 정적이죠. 갑자일주가 더 정적이다. 근데 파괴력은 갑자일주가 더 크죠. 그러니까 동해서 생기는 진폭은 이쪽이 더 크다. 이쪽은 작은 진폭, 작은 움직임, 이게 많다. 이렇게 세세하게 한 번씩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동정론 할 때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 넘어가시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놓으시면은 그게 지나가면은 그냥 잊혀진 것처럼 되지만은 그게 실제로 임상하실 때 툭 튀어나와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경험을 해놓으셔야 된다고요. 공부의 기본이 그거예요. 공부해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기억에는 사라지지만 그 안에 저 안에 다 돼 있어요. 다 내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면에서 그 기억을 끌어올 수 있을 때 그 끌어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이다. 다 상대적인 형태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인성이 일간과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걸 기준으로. 자, 인성을 생각하시면 정인, 편인,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얘기들이고요. 책들에서 끊임없이 얘기 드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육친으로 얘기하면 부모. 그러니까 인성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인성의 물상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죠? 무엇이 인성인가? 일상에서, 주변에서 찾아서 넣으셔야 된다고. 근데 꼭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넣으셔야 돼요.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 저는 그걸 청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덩어리 짓기죠. 그러면은 인성을 이렇게 육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넣으면은 인성의 육친은 뭘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정을 하시는 게 좋죠. 인성을 공부 하면은 어떠한 형태의 공부냐, 정인, 편인 구분해서 인성의 공부는 뭔가, 어떤 형태로 공부하는 걸까, 이런 거죠. 공부를 인성으로만 하나요? 식상으로도 하고 재성으로도 하고 그러죠. 인성만 발달돼 있으면은 논리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인성이 발달된 명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얘기가 장황해져요. 논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재극인이 필요해요. 재극인이 안 돼 있으면 논리성 보장을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인성이 식상으로 자기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자기 표현을 잘한다는 얘기죠. 근데 맺고 끊고 정리하는 게 안 돼 있어요. 재성이 붙어야 논리성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게 다 연결 고리를 찾아야죠. 카테고리 만들어서. 십성별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물상들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상담하는데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어요. 실력은 그런 데서 나와요. 그런 정인의 물상을 다 찾아서 집어넣어야죠. 그것도 물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청킹을 해서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넣어놓으셔야죠. 캐비넷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돼야 실제로 상담할 때 써먹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정리 안 하고 상담을 하면은 20년 걸려서 이제 조금 정리가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공부 안 하고 상담만 한 거잖아요. 비효율적이에요. 정리하고 상담하시면은 2년이면 돼요. 그죠? 20년 할 걸. 뻥치고 있네.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식상이 붙었다. 그러면은 일간이 인성을 지금 소화하고 있잖아요. 끌어들이고 있다. 이 상태가 정적인 형태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이걸? 공부하는 중, 자격, 취득 중, 문서, 보관 중, 이런 거예요. 하는 중이에요. 공부하는 중. 공부가 끝났는데도 본인은 공부하는 중이죠. 그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이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어렵다고요. 자기 에너지를 내보내는 게. 그럼 식상이 붙으면은 공부한 것을 사용 중,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중이 그 중이에요. 공부한 것을 사용 중. 이 얘기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붙는 순간 동적이다. 어디에서 동한 거예요? 내적 형태에서, 나의 영역 안에서 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인성으로 배워서 공부를 해서 공부하는 중에 식상으로 연결해서 에너지를 내보낸다면은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아는 데에서, 자기가 인식한 데에서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알아주고 여기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 영역에서만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확장하는 게. 그래도 배운 것을 또는 자격 취득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쓰고 있다, 표현한다, 드러낸다,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동한다는 얘기죠. 자, 뭔가를 배웠어요. 머릿속으로 들어왔어요. 또는 수혈을 받든지 뇌에 칩을 꽂았든지 그렇게 해서 나한테 들어오면 그걸 쓰는 뭔가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게 식상이라고요. 그래서 내부적 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크게 보면은 외부의 틀에서 보면은 그 움직임이 크지 않아요. 그 영역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요. 자, 인성이 강하고 식상이 약하면은 식상으로 동요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기 의심하죠. 이렇게 임극식이 붙으니까 자기 의심을 하잖아요. 이걸 자기 검열이라고 했죠. 공부를 하는데 식상이 약하면 내보내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생겨요. 자꾸 자기 의심을 해요. 회의하죠. 예, 그래서 주저주저 하죠. 내보내는 거. 그래서 그러면 그런 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숫기가 없다. 내성적이다. 잘 나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은 도망가죠. 그죠? 길이 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어렵다. 그런 걸, 그러면 요 식상을 써서 동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동적이라고 인식하는 건 뭐예요? 나대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나서서, 막 어떻게 하자, 막 이렇게 좌중을 선동하고, 뭐 이런 걸 동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외적인 동이고요. 내적인 자기 안에서 움직이는 동들도 끊임없이 관찰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럴 때 인성이 왕하고 식상이 약할 때 이 일간의 태도가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그때 일간이 힘이 있다.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인성을 설할 수 있다 이거죠. 인성의 생에 의지하지 않고 인성을 설한다. 계속 강조되네요. 생설. 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생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생하는 것. 인성이 일간을 생한다. 그러면 인성이 주도한다는 뜻이에요. 생하는 것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설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일간이 약하고 인성이 강하면 인성의 생이 주도하겠죠. 생이 주도한다고요. 개입한다고요. 설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인성의 에너지를 소화해내는 거죠. 필요로 하는 거죠. 필요로 한 것을 내가 소화해서 쓴다가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식상이 약하고 인성이 왕할 때 일간의 태도, 일간의 역할에 의해서 동정이 상당 부분 달라지겠죠. 일간이 근을 갖고 있어서 인성을 소화해낼 수 있다면은 그러한 인성이 식상을 검증하려고 하는 기준에서 자기 개입을 하겠죠. 소화해내서 이 정도면 됐어. 까짓것 하고 결정을 해서 뭔가 내보낼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예. 비겁이 붙었어요. 일간에 비겁이 붙었어요. 그러면 식상을 쓰는 거에 굉장한 동적 요소가 형성되어 있죠. 경쟁이 붙은 거잖아요. 인성을 쓰는 것도 경쟁이고 인성을 내가 소화하는데도 통로가 인성으로부터 연결되는 통로가 일간, 비, 견, 겁체, 비겁을 일간처럼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소화하는데 경쟁이 붙었죠. 식상으로 에너지를 내보내는데도 경쟁이 붙겠죠. 그래서 사주의 일간 기준으로 볼 때 비겁이 많은 명들은 거의 다 동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이런 명들은 그냥 뭘 하나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계속 비기되고 그거에 의해서 쟁탈이 일어나죠. 쟁의 조건이 형성되니까 긴장감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긴다, 싸워서 진다. 매 순간 그런 것들이 형성되죠. 이번에는 내가 이겼어. 항상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졌어. 이렇게 끊임없이 기복이 형성되죠. 자,
그러면 동정의 조건들이 지금 계속 달라지죠. 그죠? 일간 기준에서 인성이 있는 상태는 그냥 정 상태예요. 이런 명들은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는 게 잘 안 됩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게 무엇일까? 저 안에 저 의미 막 이런 걸 궁리하고 있는 거죠. 낮에 그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괜찮아.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뭐 문자 보내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읽음이 표시가 없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내가 뭐 실수한 건 없을까? 막 이런 끊임없는 그 의미, 그게 내가 말한 것들 중에 뭐 행동한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자, 식상이 소개팅하고 와서 그렇게 오늘 즐거웠습니다. 카톡 딱 보냈는데 안 읽어. 왜 안 읽어요? 바로 보내죠. 다르잖아요. 그러한 기준에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향들까지, 그러니까 일간이 왕한 기준에서 건강한 형태, 우리가 얘기한 뭐 아주 지나치게 왕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은 적절하게 그러한 동정의 에너지를 쓰는 거죠. 자기가 인성을 소화해서 식상을 쓴다. 식상을 쓰기 위해서 인성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에너지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비겁이 붙었을 때 이 관계에서 가장 동적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구조에서 가장 핵심은 내적 동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언저리, 자기 내면적 구성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명들은 자기가 자기 영역에, 자기 주변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철학자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의 예수님 같은 양반. 그 양반을 스피노자이죠. 스피노자 이후에는 다 스피노자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 스피노자 아시죠? 그죠? 유대에서 파면되잖아요. 모든 저주를 다 받습니다. 그 안경 알 만드는 세공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걸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그걸로 토론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피노자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자기가 그걸 뭐 내서 무슨 어디 가서 강연하고 대학교에서 뭐 교수로 와달라고 하는데 거부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자기 식으로, 자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이죠. 그런 유형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난다든지, 그래서 그게 조금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옮겨지고 확장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기본 틀은 어떤 거예요? 그건 내적 통이라고요. 내 안에서, 내 형식 안에서만 자기 에너지를 쓰는 거죠.